안녕하세요. 배스킷볼 다이제스트입니다. 오늘은 스탯을 통해 팀의 수비 전술을 추측하고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 보고자 하는데요.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최대한 쉬운 방법부터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이제스트 필진들의 분석 노하우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포팩터라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배스킷볼 레퍼런스 사이트에서 팀 스탯으로 들어오면 중단부에 포팩터라는 것이 뜹니다. 이 표에서 디펜시브 포팩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FG%는 3점슛을 보정한 필드골 허용률입니다. 턴오버 %는 스틸을 포함해 상대 턴오버를 유발하는 비율입니다. DRB%는 수비 리바운드를 따내는 확률이고요. 마지막 FT/FGA는 자유투를 허용하는 비율입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스탯을 바탕으로 피겔로 수비를 유추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겔로 수비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 볼핸들러를 상대 롤맨 앞에서 두 명이 압박하는 블리츠, 빅맨이 뒤로 쳐지며 상대 볼핸들러를 미드레인지에 가두는 드랍 커버리지, 그리고 수비를 일찍 바꿔버리는 스위치, 이렇게 세 가지죠. 그렇다면 상대를 앞에서 압박하는 블리츠의 장점은 어떤 팩터에서 드러날까요? 당연히 턴오버 유발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턴오버를 유발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팀은 포팩터에서 턴오버 퍼센테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큰 공간을 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볼 밑에서 슈팅 파울을 자주 범할 가능성이 높겠죠. 턴오버 퍼센테이지와 스틸에서 이어지는 속공 빈도가 같이 높다면 블리츠를 자주 사용하는 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드랍 수비를 스탯으로 유추해 보겠습니다. 드랍의 특징은 센터가 늘 뒤쪽에 위치한다는 것이고 볼을 뺏기보다는 상대에게 나쁜 슛을 쏘게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 수비는 아래쪽으로 벽이 쳐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볼 밑에서 강할 수밖에 없고 볼을 뺏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쁜 위치로 상대를 몰아넣고 중거리를 쏘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수비죠. 그렇다면 이런 드랍 커버리지 팀은 어느 지표가 높을까요? 일단 뒤로 처진 센터의 영향으로 수비 리바운드를 잘 잡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빈 공간이 적음으로 파울 횟수도 블리츠에 비해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턴오버 유발 또한 블리츠에 비해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죠. 대표적인 예로 드랍백의 대표주자인 벅스는 매년 수비 리바운드 %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턴오버 유발은 지난 3년간 24위, 24위, 27위였고 올해도 24위로 최하위권입니다. 그리고 파울 횟수는 적은 쪽으로 매년 탑5에 들어갑니다. 이런 스탯들과 실제 경기를 함께 보다 보면 밀워키 벅스는 깊은 곳에서 파울을 아끼고 슛은 좀 주되 볼 밑은 철저하게 지키는 팀이라는 인상이 남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스위치입니다. 드랍과 블리츠가 포팩터에서 어느 정도 특징이 드러나는데 반해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스위치입니다. 교재로 스위치의 대명사였던 지난해 보스턴을 살펴보면 포팩터 중에 이 FG%를 제외하면 튀는 수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FG%는 리그 1위인데 이것으로는 슛이 단순히 안 들어갔다 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스탯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NBA.com에서 플레이 타입별 스탯을 찾아보자 특징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는데 피겔로 수비 빈도가 리그에서 가장 적은 편이었습니다. 압박을 하는 팀들이 피겔로 빈도가 대체로 낮은 편인데 보스턴은 특이하게 스틸이 22건인데도 피겔로 허용 빈도가 매우 낮은 팀이었습니다. 전부 합치면 리그 22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격을 많이 줬을까 싶어서 찾아보니 단연 눈에 띄는 것이 아이솔레이션이었습니다. 상대의 아이솔레이션 빈도가 리그 1위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필드골 시도 횟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경기를 보자 피겔로를 스위치해서 일찌감치 아이솔레이션으로 만드는 장면이 수도 없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렇게 픽이 걸리기 전에 미리 스위치해서 빅맨과 가드의 1대1 상황으로 만들다 보니 피겔롤은 줄어들고 아이솔레이션이 폭등했던 것이죠. 이렇게
스위치를 많이 쓰는 팀을 찾아낼 때는 피겔롤과 아이솔레이션의 허용 빈도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식의 분석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세크라멘토처럼 블리츠를 많이 함에도 스틸을 잘 하지 못하는 팀도 있고, 멤피스처럼 드랍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스틸을 하는 팀도 있습니다. 같은 드랍이라도 윙맨의 수비 형태에 따라 포팩터가 전혀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같은 전술을 사용해도 부분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팀 컬러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팩터를 이용한 분석은 단순하지만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고, 잘 모르는 팀의 스탯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역으로 경기가 더욱 궁금해지고 재미있어지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 걱정인데요. 스탯을 활용하여 더욱 즐겁게 경기를 관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